네, 전해드린 대로 배우 이선균 씨의 이 갑작스런 사망 소식에 연예계 충격에 빠졌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이선균 씨가 유서 같은 메모를 남기고 집을 나섰다고 전해집니다. 이 씨의 이 죽음과 관련해서는 그럼 다음 어떤 조사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되나요? 네, 참 뭐 안타까운 일인데요. 네. 어쨌든지 간에 사람이 사망을 했으니까 사인을 밝히는 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객관적으로 타살 정황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차량에 외부인이 침입했다라고 하는 흔적도 없는 것 같고 메모 형식의 유서도 있었다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유족들도 부검과 같은 추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네. 아마 더 이상 뭐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간단하게 종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런데 이선균 씨는 사망 전 조사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요청을 한 바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 씨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의문을 갖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일단 뭐 이선균 씨가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예. 이런 선택까지 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는데요. 일단은 본인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부인을 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또 많이 마약 간이 시약 검사라든가 정밀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물증이 없는 상태였고요. 다만 소위 말하는 A 씨와 진술에서 이제 A 씨의 진술로 경찰이 이제 혐의 입증을 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거짓말 탐지기도 할 수 있다는 정도로 자신감을 표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네. 네. 3차 소환 조사 직후에 소위 A 씨와의 녹취록 대화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나중에 이제 수사 결과 또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예. 본인이 가족에게든 아니면 연예인으로서든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어떤 아하. 절망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좀 전에 우리 성민혁 기자의 리포트에도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만 일각에서 이제 경찰이 물증도 없이 융업소 실장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무리한 수사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고 있어요. 이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이 그렇습니까? 일단 심야 조사는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본인이 동의를 했고 예. 또 변호인 참여 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그다음 무엇보다도 유흥업소 그 실장이라고 한 사람의 진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범죄 정황이 제3자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인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국과수 검사에 있어서는 어떤 결과는 음성이 나왔단 말이죠.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금씩 더 그 수사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거 가지고 뭐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 이렇게 그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이 경찰이 향한 강압 수사 의혹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할까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절차 자체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경찰 발표대로. 네네. 변호인 입회가 있었고 야간 수사에 대한 동의도 있었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마약 수사 전반에 대한 어떤 수사 관행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 예. 사건도 보면 초기 내사 유명 연예인에 대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내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에 예. 지금 고인의 이름이 바로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아하. 그리고 세 차례 소환 과정에서도 소환 때마다 실제 그 진술이 있었던 내용들이 또 언론에 바로 보도되는 상황이 반복됐고요. 네. 그리고 급기야 3차 소환 이후에는 구체적인 어떤 A 씨와의 녹취록이 특히 유명 유튜버에 그대로 공개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물론 경찰이 피의 사실을 뭐 공개적으로 뭐 언론에 유출하거나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네네. 수사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언론이 어떤 굉장히 관심을 갖는 사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브리핑을 하는 상황이 있었고요. 이 네네. 과정이 형법이 금지한 피의 사실 유포 금지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또 뭐 확인해 볼 필요는 예. 있고 수사 관행 자체를 한번 경찰도 단순하게 이번에 뭐 압박 수사 강압 수사는 없었다고 결론 지을 것이 아니라 네. 이런 방식의 수사가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초래한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 있다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선균 씨와 관련된 이 마약 수사 이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일단은 이선균 씨는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피의자이기도 하지만 네네. 피해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피의자 지위는
이선균 씨가 사망을 했으니까 예. 사망한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소권 없음으로 아마 불송치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예. 하지만 이선균 씨는 또 공갈에 의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선균 씨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공갈건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